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내일 국힘의 원내대표 선출이 있고 30일 날 그죠? 그 한 달 후에 국힘의 당대표 선출이 있는데 전 영상에도 찍었었지만은 원내대표 선큰 그 정치적인 파괴력이 없어요. 당대표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주호영이가 지금 압도적으로 이를 달리고 있는가 본데, 김웅의 분발과 선전, 지금 제가 당분간 또 한 달 동안 방송할 텐데요. 왜 그러냐면은, 미래 대통령, 즉, 대통령의 선택에 있어서 국힘의 차기 당 지도부, 당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호영이는 일단은 주호영의 20일 동안의 대국민 반란은, 피플에 대한 반란은 끝났죠. 주호영이가 그 4.7 보선이 끝나자마자 홍준표의 복당과 안철수의 합당을 들고 나왔는데 지지부진하죠. 그죠? 그래서 주호영이는 홍준표를 복당시키고 안철수의 합당을 시도해서 자기는 통합의 리더다 하고 한번 포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실패로 끝났어요. 그리고 주호영이가 그 당대표가 되면은, 쉽게 말해서, 전체 야권을 어우르는 당대표의 이미지, 파괴력과 상징성이 없어요. 그래서 바꿔야 한다. 바꿔야 한다는 게, 제 개인 생각인데요. 김우희가 초선그룹, 재선그룹 중에서, 당대표 출마를 확실히 했고, 몇 명이 더 나올지 몰라요. 초선 재선그룹에서. 난 김은혜가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 김은혜가 나왔으면. 그리고 이준석이도 나올 가능성이 많고, 이렇게 되는데요. 한 달이나 남았으니까, 지금 뭐 주호영이가 하도 그냥 싣고 다니니까, 그리고 뭐 조경태 나온다 그러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온다 그랬죠? 솔직히 관심이 없는데, 근데 김우기가 이제 여기저기 인터뷰를 많이 따요. 이 친구가 외유 내강형이죠, 그죠? 외유 내강이고, 그 TV에 나와서 말하는 거 보면 끔뻑대고 꼭 바보 같은 행동을 하죠. 그죠? 이 친구가 지금 2030이나 젊은 층의 말을 구사해요. 말이 유하나 강해요. 근데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그 기득 세력, TK 기득 세력이 공고합니다. 공고해요. 전라도보다 더 보수적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전라도는 무조건 전라도 출신 100% 찍잖아요. 반보수면 무조건 100% 주잖아요. 대선에서. 85%는 주잖아요. 그죠? 근데 보수는 막 90%까지 줘버려요. 어떨 지가 보면. 굉장히 컨서버티브해요. 그 경북 사람들이, 저도 경북 출신이라서 저 자체도 굉장히 컨서버티브 하거든요. 그런데 김웅이가 뭐 전라도 출신이 어떻고, 아이고 그런 사람들은 제발 좀 고고티브 좀 들어오지 마세요. 김종인 씨도 전라도 출신이고 김웅도 전라도 출신이고, 그럼 안철수 마누라는, 홍준표 마누라는 다 전라도 출신이잖아. 김종인 씨 전라도 출신 아니에요. 서울 출신이에요. 서울. 현재 구로구 출신이에요. 김종인 씨가. 그런 낭설을 하고 말이야. 흑색선전이나 하니까 우파 유튜버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지.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김웅이가 굉장히 유한데 좀 강하게 치받아야 돼요. 위로. 김웅이가 이 영상을 어제에 이어서 또 찍는 이유가, 말하는 게 참 멋있는 말을 해요. 당의 쇄신은 봄이고, 당의 쇄신은 봄이요, 통합은 봄위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쇄신이 먼저지 통합이 먼저가 아니다. 참 멋있는 말을 해요. 내 간혹가다 김웅이가 이런 어구를 날릴 때마다 반합니다. 웅이는 건데 더 강해야 돼.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 또 자율차 시대에 마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은 2030한테 짓밟힌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좀 문장 센터에서 읽어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총선에서 대패를 한 뒤 왜 우리가 졌는지를 생각했다. 좋은 정강 정책을 만들어도 결국 스피커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당의 얼굴인 대표를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 또 낡은 전형적인 사고에 빠진 사람이 아닌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표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다른 초선 의원들과 찾다가 새로운 대표감을 찾다가 없더라. 이럴 바에는 우리가 하자고 했고 제가 가장 크게 주장했기 때문에 나서게 됐다. 이런 말을 하죠.
당의 얼굴이 중요해요. 응? 작년에 4.15 총선에 그전에 2017년 지방총선 참패는 홍발증이가 뛰어다니면서 홍도야 울지 마라 해가지고 개판을 만들어버려서 완패했고, 총선은 황교안이가 태극기 부대와 손잡고 말이야 어리버리하게 정치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애가 황교안이가 선장을 해가지고 대패를 했고, 그리고 황교안이가 지금 대권 나오려 대통령으로 슬슬 발을 담그잖아요. 그래 기자가 이것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기자가 아니 황교안 대표가 정치활동을 재개하면서 도로 한국당이란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었더니 김웅이가 뭐 그런 분들이야 권토 중례를 노리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선택을 받아보겠다고 나서시는 걸 뭐라고 말할 수 없다. 근데 본질부터 바꾸고 진짜로 달라지면 바뀔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김웅이는 이래가지고 정치적인 공격이 약해요. 김웅이가 정치적으로 리더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칼과 창을 맞고, 그죠? 그냥 돌진을 해야 돼요. 이럴 때 황교안이가 미루거든. 황교안이는 수구 세력이다. 황교안이가 우리 당에 오는 순간 다시 도로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이 되는 게 맞다. 황교안은 정치적으로 나서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해야지. 웅이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게 문제라고 얘네들이. 아직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럼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아니 모든 것이 결과를 갖고 평가해야지 공부만 잘하는 애가 시험에 망쳐지고 나면은 우리가 4번이나, 이건 제 말입니다, 우리가 4번이나 공부 열심히 했는데 다 낙방한 거 아니냐, 그죠? 빵점 맞은 거 아니냐. 20대 총선,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또 4.15 총선, 21대 총선 공부 열심히 하고 투쟁 머리띠 두르고 공부했지만은 다 낙방 왔다. 근처에도 못 가다. 100점 맞으려고 노력했는데 40점 30점 뿐이 맞은 거 아니냐 제 말씀이고, 김웅이가 하는 말이 결과를 갖고 평가해야 한다. 김종인 비대위를 본다면 예를 들어 1년 전보다 1년 전에는 우리가 달리기 대회에서 꼴등을 한 건데 1년 뒤인 지금은 우승을 한 셈이 됐다. 그걸 가지고 누군가는 복장이다. 홍준표가 그랬죠. 복장이다. 복장. 복이 있는 장수다 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복이 많아서 그렇다고 한다? 웃기는 소리 아니냐. 다른 선수들이 너무 못한 거지 김 전 위원장이 잘 뛴 게 아니라고 한다? 웃기지 마라. 저는 그때 참 복장 터지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다. 저도 그랬죠. 참 복장 터진다 진짜 홍준표나 국힘 애들이. 지난해 21대 총선에서도 저쪽 선수들은 잘 못 뛰었다. 조국 사태도 있었고 경제난은 지금보다 더 심했다. 그런데 그때는 국민의힘이 싫어하는 일을 너무 많이 했다. 우리 당에서 사실 1년 동안 국민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도록 한 것이, 그걸 막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실력이다. 그래서 요거도 먹는 거예요. 김종인 씨가. 수국 꼴통들이 두두지같이 탁 튀어나오면은 그냥 방망이로 탁탁 쳐가지고 주저앉히는데, 막판에 좀 두두지들이 잠시 쉬었어. 김종인 씨 쫓아내자! 우리 두두지 부대 나가자! 확 밀어버렸어요, 진짜. 판도라 보니까 정봉주 그놈아 말이에요. 그놈아가 말이죠. 정청래만큼 파라독스가 있어. 그놈이 말하는 게 보면은, 김종인 씨가 난 이겼는데 하고, 문제방에서 가지고 안 나가려고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자꾸 뒤에서 밀어내가지고 안 나가려고 양쪽 문턱을 잡고 있는데 주호영이가 확 밀어버렸다. 그래 주호영이는 이제 큰일 났다. 봉주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봉도사가.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 1년 동안 국민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막은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게 무슨 복장이냐. 쉽게 말해 복장이냐. 복 있는 장수냐. 아니 비대위인데 비상상황을 김 위원장이 본인이 끝을 내준 거다. 비대위는 진주권이고 그 당시에 분란을 일으키고 쓸데없는 그 짓을 한 놈을 장악해가지고 쭈거리 앉히는 게 비대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힘 이놈들이 김종인을 확 밀어버리고 낭떠러지로, 김종인 씨는 그냥 낭떠러지로 안 떨어집니다. 그래 김종인 씨는 몇 마디 하니까 말이야, 재원이하고 준표하고 말이야, 주호영이하고 막 들고 일어나. 바보세요. 5, 6개월에.
지금 밖에 나가서 독설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게 무슨 독설이냐? 관심이 없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하시지 않겠느냐? 변해라. 너희는 변해라. 개혁하라. 그래야지 국민이 받아줄 것이다. 하고 말하는 이것들은 말이야. 재원이가 나와서 말이야. 별 지랄을 다 해. 응? 기자가 묻습니다. 당대표 경선에 승산이 있다고 보느냐? 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승산이 없죠. 그러나 도전해야 돼요. 도전해야 됩니다.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당을 쇄신할 구체적 비전이 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뛰어야 한다. 승산을 따지는 건 그 뒤 문제다. 아, 웅이 멋있어? 웅이는 말이야,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자리 하나 차지할 거야. 웅이 화이팅. 당대표 선거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적합도가 나한테 낮게 나왔는데 나는, 주호영이가 적합도 1위, 웅이가 2위 했어요.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대깨면 문밥, 홍밥, 안밥, 태극기 부대, 극우, TK 세력이 공격하는 사람이 인물이라고 지금은 그러니까 얘가 외유내강행위라니까요. 그래서 웅이가 말하기를 결국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나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나와 오선의 민주당 대표가 오선의 민주당 대표는 뭐 홍영표 정도 되겠죠. 그놈도 사선뿔이 안 될 텐데 전부 다. 오선의 민주당 대표가 함께 있는 모양을 본다면 변화를 원하는 국민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가 자명하다. 맞죠? 저놈들은 수국 꼴통이야. 좌파 수국 꼴통이야. 586 꼴통들이야. 거기서 이쪽에 신진 세력인 김웅이나 김원혜 말아 기똥차게 잘하잖아요. 딱 나와서 말이야. 나와 너 꼴통 늙은이 나와 할지게. 국민이 누구 편 들겠어요 여러분? 2030, 40, 50까지가 누구 편 들겠어요? 정치에 나이가 무슨 상관 있어? 누가 경세를 잘하느냐의 문제지. 그 준표 그놈은 이상해. 지도 나이 70 다 됐으면서 홍준표 어른을 보고 말이야 늙은 꼰대라 그러고 재원이 이놈의 새끼는 더해. 지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보고 말이야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별하고 손녀 같은 배현진이는 또 이상한 소리를 해야 되고 걔네들은 22대 총선 때 다 날라가요. 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다 날라가요. 22대 총선이.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웅이에 꼭 그 옛날에 뭐 김웅이라고 웅이라고 탤런트가 있었나? 개그맨이 있었나? 그 처음에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당을 쇄신하는 건 봄이 오는 것이요. 통합을 하는 것은 꽃을 피우는 것이다. 야, 멋있다. 응? 봄이 오면 꽃은 저절로 피는 것이지. 꽃이 핀다고 발버둥 쳐봐야 봄이 오는 것이 아니다. 비닐하우스에서 꽃이 피었다고 봄이 왔다고 할 수 있느냐? 통합은 당이 쇄신하고 달라지면 언제든지 온다. 그렇죠. 이거죠 핵심이. 통합은 우리가 개혁하고 쇄신하면은 우리한테 투항을 한다. 홍준표는 끝까지 투항 안 해 지금. 안철수는 투항을 하게 돼 있다. 응? 통합은 당이 쇄신하고 달라지면 언제든지 온다.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황교안과 야권 통합이 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통합했는데 당이 변하지 않고 황교안이가 지가 통합 정신을 저해하는 바람에 결국 처참하게 참패할 거 아니냐. 이 정치라는 건 말이죠. 리더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큰 그림으로 한 마씩 툭툭툭 던져야 돼요. 매일 조대 날리고 말이야. 저쪽에서 뭐라고 하면 당대표라는 사람이 그 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대표죠. 국민을 대표하는 놈이 뭐 한마디 하면 이쪽에서 뭐라 그러고 저쪽에 뭐 조금만 잘못하면 또 뭐라 그러고 그건 리더로 자격이 없어요. 옛날에 김영삼이 보세요. 웃기고 있네. 어째 이런 일이 경제를 살려야 한다. 그죠? 박근혜는 어눌해요. 말하는 게 굉장히 어눌. 그래도 대전은요. 북한은요. 한마디 툭툭 던지고 끝내는 거예요. 당대표는 어린 거 신비로워야 돼요. 김종인 씨 10개월을 보세요.
과거에도 그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 싹 정리하고 또 들어가고 한번 툭 던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가고 그리고 쉬운 말을 해야 돼요. 쉬운 말을 풀어서 말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려운 말을 쓰지 않아야 되고 책과 철학이나 역사적인 고전을 갖다가 인용하면 안 돼요. 이것들은 말이야 나 60대고 50대 중후반 된 것들은 세상이 바뀐 줄도 모르고 나 옛날에 책 읽었어. 똑똑한 사람이야. 야 이놈들아 너희만큼 너희보다 더 정치하는 너희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수백만 명이 있어. 뭐 삼국지가 어때요? 사마이가 어때요? 조조가 어때요? 그리고 또 뭐 저놈들이 이상한 애를 끌고 나왔잖아요. 민주당 그 이상한 벌레들은 문재인은 말이야 태종이다 하니까 태종의 역사도 모르는 놈이 아이고야 큰일 났다. 그럼 문제는 세종이다 하니까 아이고야 이것도 세종이 말이야 후궁이 많았다. 등창에 막 이렇게 하도 이러는데 그 문재인 이놈 말에만 살만 퉁퉁 치고 등창은 안 걸려. 그럼 문재인은 이순신이야 하다가 말이야 일본한테 미국한테 그냥 쩔 까다 말이야 배 12척을 잃어버리고 이순신은 지금 12척 잃어버린 거도 있는 거 마치 잃어버리고 정치 없이 지금 떠돌아 문재인은. 그죠? 정치인의 말이라는 것은 말이죠. 간단 명료하고 핵심적인 일반 언어로 탁 찔러야 돼요. 일반인이 다 아는 언어로. 그게 제일 잘하는 사람이 김영삼이에요. 김영삼 씨. 그래서 김영삼 씨가 김대중보다 먼저 된 거예요. 그럼 현재는 그런 정치인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이것들은 원고만 읽고 페이스북이나 써대고 이래. 언어 구사력에 있어서 인플루언서로 김웅이는 말이죠. 경망스럽진 않아요. 최소한. 그래서 도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윤석열을 보세요. 윤석열은 그냥 페이스북을 왜 해? 한마디 툭툭 몇 마디 던지잖아요. 헌법, 민주주의, 상식, 정의. 주호영이가 당대표 되면 볼만할 거예요. 볼만할 거예요. 당대표란 놈이 원내대표 같이. 원내대표도 그래 조디를 그렇게 날리면 안 돼. 대표 아니에요. 원내대표도. 김웅이 화이팅. 김원에 나오고 준석이는 반드시 대표 최고위원이나 당대표 출마해. 이까지 하겠습니다.